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45호 제7면입니다. 남양주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민생 안정 필수 현안 사업 집중.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22일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안정과 필수 현안 사업 추진에 집중해 편성했다. 규모는 지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100억 원 늘어난 2조 5,007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1,427억 원 및 특별회계 3,580억 원이다. 시는 지방재정 안정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경상경비 절감,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조기 반납 등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했다. 우선 민생 관련 예산의 남양주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20억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14억 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2억 원,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2억 원 등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문화환경 분야로는 궁집주차장 조성 사업 25억 원, 진저북 풍량 배드민턴장 설치 26억 원, 몽골 문화촌 재정비 사업 20억 원, 덕소 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 10억 원 등 116억 원이 편성됐다. 또 시는 도로교통 분야의 덕송내각 민자도로 재정 지원 55억 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7억 원, 생활불편 민원 처리 7억 원, 마을안길 안전보강공사 11억 원 등 153억 원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게 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노인 장기 요양 급여 관련 63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5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 2억 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4억 원, 출산 축하금 3억 원 등 191억 원을 반영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중요 현안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주 시장은 앞으로도 진심소통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용통합의 행정과 남양주 슈퍼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역 다산 이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맞이 선물 세트 후원. 남양주시 다산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민수는 지난 21일 호평동 소재 남양주시역 이사장 권태환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추석맞이 선물 세트 3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산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선물 세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권태환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나마 풍성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주신 남양주시협에 감사드린다라며 추석을 앞두고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협은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맞이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위험 가구 한대 1결연으로 안심보호체계 구축. 남양주시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박현정 이하협의체는 지난 20일 정기회의에서 5기 협의체 위원들과 고위험 가구의 1결연을 통해 고독사 등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심보호체계를 구축했다. 고위험 가구 1결연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청장년 1인 가구, 실업자, 비정상거처 거주자, 고독사 의심자 등 생활 및 돌봄 위기가구와 협의체 위원이 결연하여 전화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모니터링은 정기월 1회 및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시로 실시되며 협의체 위원은 네이버 폼을 활용해 모니터링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박현정 위원장은 진건읍 협의체 위원들은 다음 달 추석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결연 가구에 방문해 첫 번째 결연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결연 활동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은기 진건회계원 행정복지센터장은 고위험군 1결연 사업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진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진건읍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 경증장애인 이동권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재활 정책 추진해야. 동두천시의회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이 관내 경증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7일에 열린 제3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인범 의원은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경증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증차,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시각장애인 재활 정책 수립 추진을 시장에게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동두천시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경증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시 경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 단 2대뿐이라는 것이다.
이마저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함께 신청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경증장애인 지원 교통수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동 지원 차량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관내 3,800명 경증장애인들을 위한 이동 지원 차량 증차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관내 시각장애인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과 실시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과 직무능력 강화가 절실한데 지역 내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및 연계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다라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시에 당부했다. 한 사람이 10걸음을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훨씬 값지고 소중하다라고 말한 박인범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동두천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의. 동두천시 시장 박형덕 무한돌봄센터는 27일 상패주 공아파트를 비롯한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 8개소에 방문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무한돌봄센터는 이날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생활고에 놓인 위기가구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리비 고지서에 복지사각지대 제보 문구 삽입을 요청하고 관리비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한 제보를 부탁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발굴된 대상자에게 공공, 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동두천시 제24회 동두천 록 페스티벌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최. 국내 최장수 록 페스티벌이자 신인 록밴드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동두천 록 페스티벌이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소요산 주차 광장 특설 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특히 동두천 록 페스티벌은 기획 단계부터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형 축제로 거듭났다. 이에 동두천 록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지역문화매력 로컬 100선에 선정된 데에 이어 3년 연속 경기 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먼저 첫째 날인 30일 금요일에는 예선 경연을 뚫고 올라온 아마추어 록 밴드들의 결선 경연 무대로 막을 올린다. 또한 둘째 날인 31일 토요일에는 국내 최정상 록 밴드들이 무대에 오른다. 국보급 로커 김경호와 한국 인디 밴드계의 상징인 크라잉넛과 데이브레이크, 정홍일 밴드, 곽동현, 더 픽스, 선세논 더브릿지 등이 출연해 록 마니어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국내 최장수 록 페스티벌이라는 역사적 자부심으로 심혈을 기울여 행사를 준비한 만큼 방문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전했다.